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우울한 직장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기분은 좀 상하지만 차분히 읽어볼게요. 여초 직장의 잔혹한 일상, 일당백의 굴레.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오늘도 숨가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끝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쉴 틈 없이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 그리고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 지쳐가는 수많은 얼굴들. 특히 여성들이 줄을 이루는 이곳은 겉보기엔 부드러운 유대감과 활기가 넘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죠. 일당백을 강요하는 한국 직장의 현실. 여초 직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형태로 그 모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일휴가의 무게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업무.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어렵게 휴가를 신청했고 그 순간 팀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푹 쉬고 와라고 덕담을 건넸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휴가 기간 동안 밀려올 업무 폭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당연한 권리인 휴가가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당해야 할 업무 폭탄이 되는 기묘한 상황. 언니, 휴가 잘 다녀와요? 근데 언니 업무 저 혼자 다 커버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선배 휴가 갔을 때 우리 진짜 밤샘 각오했잖아요. 이번에도 각오해야겠네. 이런 현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의 의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기업 문화는 그 권리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기형적인 구조는 개개인의 여가와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행 계획은커녕 휴가 기간 동안 밀려올 업무 걱정에 마음 편히 쉴 수조차 없습니다. 휴가는 더 이상 재충전의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스트레스의 시작이 됩니다. 돌아온 휴가자의 책상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수많은 미결정 메일이 쌓여 있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밀린 업무에 대한 책임뿐입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갈아 넣는 노동. 그날의 야근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는데 퇴근하는 사람은 저뿐인 듯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쌓인 서류를 바라보던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 딱 한 명만 더 있었어도 그 자리에 앉아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동료들이 했던 농담 섞인 하소연들이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이 안 보이네. 일이 너무 많다. 이럴 거면 그냥 팀원 한두 명 더 뽑아주지. 왜 맨날 인건비 아낀다고 난리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을 명분으로 인력 충원을 꺼립니다. 회사는 항상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니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질적 하락은 물론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의 끝에는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박한 세상. 인건비와 소외된 노동의 가치. 언젠가 온라인 박람회에서 경쟁사 부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여유롭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동료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와, 저긴 진짜 사람 많다. 우리도 저렇게 사람 좀 뽑으면 안 되나? 그때 팀장님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얼만데? 최저임금 오르는 것만 봐도 숨이 턱 막힌다. 한국 기업들의 뿌리 깊은 인건비 절감 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 속에서 노동자의 가치는 비용으로만 계산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공기업에까지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마저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율이라는 이 불합리한 공식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 문제가 단순히 사기업의 이윤 추구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건비를 아끼려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퇴사자가 남긴 공백, 그리고 더 깊어진 야근.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던 어느 날 한 동료가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얼굴이 헬쑥해진 채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니 결국 자신의 몸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녀의 퇴사는 모두에게 충격과 동시에 씁쓸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언니, 결국 퇴사했네. 진짜 그만둘 줄은 몰랐어. 너무 안타깝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고 통보했고 그녀의 모든 업무는 남은 팀원들에게 분산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연장 근로 한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원칙은 그저 이상적인 개념일 뿐 현실은 매일 12시간을 넘기는 살인적인 야근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입이 가져온 또 다른 갈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환영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들어왔으니 업무가 분담되겠지라는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임은 신입 교육에 온 힘을 쏟아야 했고 교육기간 동안 신입의 몫까지 기존 팀원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야, 김다영. 내가 지금 신입 교육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이쪽 보고서까지 다 정리해놔. 알지? 네? 근데 제 업무도 지금 너무 많아서요. 지금 내가 편하겠니? 신입 교육이 얼마나 힘든데 너라도 좀 도와줘야지. 신입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업무를 가르치고 그녀의 실수를 수습하느라 기존 팀원들의 야근은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신입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신입이 눈치가 없다. 나는 내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불만들이 쌓이며 팀 내 불화는 깊어졌습니다. 7. 불합리한 승진과 아첨의 역설. 팀 내 불화가 극에 달하던 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무에서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한 동료가 예상치 못한 승진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야근하는 동료들 옆을 지나며 고생이 많네. 언니들은 다들 열정이 넘쳐라며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업무 성과는 미미했지만 회의 시간에는 상사의 말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사의 취향을 완벽히 맞춰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평소에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저 언니가 승진이야? 그러게. 우리 밤샘에서 만든 기획안 들고 가서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말했나 보지. 완전 아부의 신이잖아.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업무 성과보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친분을 쌓는 것이 승진의 지름길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 능력보다는 관계가 우선시되는 왜곡된 조직 문화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건 이후 팀원들은 더욱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일당백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 억울함과 분노는 내부로 향했고 그나마 존재했던 동료에마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8. 씁쓸한 위로, 텅 빈 밥그릇.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점심시간에 만나는 동료들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적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선임이랑 또 한바탕 했잖아. 나도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 또 입을 다물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맨날 최저임금 때문에 힘드네. 인건비가 어쩌네 하는데 우리는 그럼 뭐 기계야? 밥 안 먹고 일만 하는 존재냐고. 텅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나누는 이야기는 씁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굴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그 차가운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현실, 구조용한 외침과 침묵의 카르텔. 결국 이 모든 고충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합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토로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난리인데 막상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냅니다. 괜히 찍힐까봐, 괜히 문제 일으키는 사람 될까봐 다들 조용히 참고 견디는 거지. 근로기준법에 우리 권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다들 침묵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걸까?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무력감이 팽배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국 이 부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일당백을 강요하는 한국 직장의 현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는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춰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당백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울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죠. 저도 얼른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